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5번째 카푸 채널 컨텐츠는 블레이드 러너 영화의 배경이 된 로스앤젤레스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찰스 젠킨스의 헤테로폴리스를 비교해보는 내용입니다. 찰스 젠킨스는 로스앤젤레스를 전 세계 인종과 문화가 마치 용광로처럼 뒤섞어지면서 건축과 도시에 있어서도 갖가지 문화적 코드와 양식들이 혼재되어 있는 도시라는 의미로 헤테로폴리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젠킨스가 가져온 것일까요? 혹시 블레이드 러너가 아닐까요? 설마요? 한 번 남았어요. 이제 정말로 블레이드 러너의 마지막 콘텐츠입니다. 먼저 블레이드 러너 로케이션 장소 중 2015년 브래드버리 빌딩 이외에 현장 답사했던 로스앤젤레스의 유니온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겉은 레이트 모더니즘 스타일이지만 경찰서 내부 유니온역은 분위기가 확 다르죠. 경찰서 내부 세트로 사용된 유니온역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바로 경찰서 내부로 로케이션했던 장소입니다. 영화랑 다르게 너무 밝아서 분위기 적응이 안 되죠? 그리고 천장은 이렇게 목재빔이 노출된 스페인 전통 건축 스타일의 천장입니다. 유니온역의 외부를 보겠습니다. 별다른 장식 없이 하얀 칠을 한 매끈한 벽에다가 기와를 얹은 박공지붕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이 유니온역에 영향을 준 것이 스페인 전통 건축이 맞나요? 비교할 만한 스페인 전통 건축을 찾다가 2016년 답사를 갔던 스페인의 네르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면 스페인 스타일의 지붕 기와와 백색으로 깔끔하게 외부를 마무리한 것이 유니온역이랑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로스앤젤레스에 왜 스페인 전통 건축 같은 유니온역이 있는 걸까요? 저번에 콘텐츠에서 로스앤젤레스가 19세기에는 멕시코 영토라고 했지요. 그런데 18세기를 보면 이 당시 미국 서부 대부분과 멕시코 땅을 모두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로스앤젤레스를 처음 만든 것도 스페인입니다. 유니온역의 다른 공간입니다. 여기는 목재 트러스를 시원하게 노출시켜서 천장을 구성했네요. 이건 뭐 스페인이 아니라도 유럽에서 자주 천장을 만드는 구조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천장면을 구성하는 채색된 문양들입니다. 유니온역에는 여러 공간에서 이렇게 격자 나무 틀을 짜서 그 안에 문양을 디자인해서 그려놓고 있습니다. 스페인 전통 건축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스페인의 사라고사에 있는 아라페리아 궁을 2016년 현장 답사를 했을 때 인상 깊게 보았던 방의 천장이 생각이 나더군요. 스페인의 아라페리아 궁은 단순한 유럽 전통 건축의 성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슬람의 무어인들의 전통 건축이 이렇게 멋있게 남아있고 또 한쪽 구역을 가면 르네상스 건축과 같은 느낌의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 문화적 다양성이 바로 이런 천장의 문양 디자인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유니온역은 스페인 전통 건축의 스타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부 공간을 살펴보면 현관 디자인이라든지 문 디자인, 그리고 철도 대합실 복도 공간들은 또 아르데코 스타일의 모습도 보입니다. 마야에다가 스페인 전통 건축까지? 블레이드 러너가 참고한 전통 건축이 엄청 많죠? 블레이드 러너에는 마야와 스페인의 전통 건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블레이드 러너의 거리 풍경을 살펴볼까요? 이 영화 속에는 우리 동아시아인에게는 매우 익숙한 동양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백인들만큼이나 거리에 동아시아인들이 깔려 있네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도 한자가 떡하니 쓰여져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한자가 나오네요. 한자뿐만 아닙니다. 일본어도 많이 나오네요. 한국어도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 나오는지는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왜 동아시아의 요소들이 이 영화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까요? 로스앤젤레스와 중국과 일본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고요? 관계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미국 서부로 가는 철도를 깐 사람들이 중국인이라네요. 이와 관련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1991년에 개봉한 황비용 1편을 보면 중국인들에게 미국 가면 금광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미국인들이 꼬십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중국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평생 철도를 깔다가 미국 서부 끝쪽에 철도가 멈추는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 그냥 눌러 앉았다네요. 특히 샌프란시스코에는 미국 최초의 차이나타운이 엄청 유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블레이드 러너 속의 한자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중국에서 끌려와서 100여 년 훨씬 넘게 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로스앤젤레스는 이제 제2의 고향이 되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것은 황비용에서 중국인들을 꼬드기는 미국인들처럼 블레이드 러너 속 광고선을 보면 화성으로 이민하라고 엄청 광고를 해대네요. 화성 가면 지구인들은 평생 철도를 까는 겁니까? 또 블레이드 러너 속에는 이렇게 일본의 이미지가 넘쳐납니다. 잘못 보면 여기가 일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앞에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982년 당시 일본은 지금의 중국처럼 미국의 위협적인 대상이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걸작인 1985년의 브라질을 보면 여기서는 아주 갑옷 입은 일본 무사에게서 환상 속의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만큼 1980년대 일본은 곧 미국을 따라 넘기고 세계 최고의 부자 국가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1980년대 미국인의 이런 공포감이 이렇게 영화에 많이 나타납니다. 블레이드 러너에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대로 가다간 로스앤젤레스가 미래에는 일본의 한 도시처럼 변한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이 더 부강해져가는 것을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1985년 당시에는 비밀로 열렸던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미국은 일본 엔화의 환율을 강제로 올려버립니다. 이 표를 보세요. 1985년 이후 달러를 대비해 엔화가 초강세가 되면서 일본의 상품들이 비싸지게 되고 세계 경제에서 일본의 호황을 끝장나 버립니다. 그냥 몰래 뒷방에서 강제로 일본의 팔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 일본은 계속 쇠락의 길을 걸었고 결국 세계 최강의 나라를 꿈꾸었던 일본의 꿈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아페이, 정신 차려요. 졸린 거예요? 제발 딴 길로 새지 말아요. 아, 정신 차렸어요, 레이첼. 이제 블레이드 러너 속 건축이 레이트 모더니즘인지 포스트 모더니즘인지 결정해야죠. 그 전에 먼저 블레이드 러너 속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을 보여줬던 장면들을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전 엄청 화성 이민 광고를 때리는 광고선 있었죠? 이것은 아키그램의 론 헤론의 워킹시티에서 그 이미지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전체 부감을 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스모크 장면에서 보이는 건물들의 실루엣에서도 역시 아키그램의 피터 쿡이 아이디어내었던 트리클링 타워의 모습들이 엿보여요. 아키그램은 다양성을 추구했던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을 대표하는 경향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을 대표하는 이론가인 찰스 징크스는 전 세계의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혼잡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도시를 헤테로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헤테로폴리스의 개념대로 백인과 흑인, 아시안인과 히스패닉계의 인구 비율이 적절하게 섞여져 있는 로스앤젤레스를 징크스는 헤테로폴리스의 미래라고 보았습니다. 지겹겠지만 다시 들레즈의 시뮬라크럼 이론을 끌어와서 앞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블레이드 러너 속 로스앤젤레스의 원본 모델은 고대 마야의 도시가 되고 레이어되면서 그 사본의 도시는 스페인의 도시가 되고 또 사본의 사본은 멕시코의 도시가 되며 사본의 사본이 사본은 서부 시대의 도시가 되겠지요. 사본의 사본은 중국과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의 이미지가 레이어된 도시가 됩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통해서 다양한 역사들이 겹쳐지면서 사본이 계속되어 가면 블레이드 러너 속에서는 원본인 고대 마야의 도시와는 다른 새로운 원본인 시뮬라크람으로서 로스앤젤레스가 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즉, 블레이드 러너 속의 로스앤젤레스는 징크스가 주장한 대로 다양한 인종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들이 혼재되어 있는 헤테로폴리스의 미래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사진으로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블레이드 러너 속 원본 모델은 마야의 도시이고 레이어되는 사본의 도시는 톨레도와 같은 스페인의 도시며 사본은 멕시코시티와 같은 멕시코 도시가 레이어되며 사본은 스톡야드와 같은 서부 시대의 도시와 같은 모습이 레이어됩니다. 그리고 사본은 홍콩과 같이 현대를 대표하는 동아시아 도시의 모습이 레이어, 즉 겹쳐지고 이렇게 계속 사본이 이어지면 블레이드 러너 속의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도시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징크스가 주장했던 포스트 모더니즘 스타일의 미래 도시 헤테로폴리스가 되면서 원본인 마야 도시와는 다른 새로운 시뮬라크럼이 되는 것입니다. 블레이드 러너 이후 이 영화의 느낌을 가장 잘 이어받은 영화로 오시이 마모루의 1995년작인 공각기동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일본인들은 블레이드 러너에게 당한 빚을 공각기동대로 갚았다고 하네요.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도쿄의 모습과 2011년 홍콩 답사한 사진을 비교해보면 공각기동대의 미래 도쿄는 홍콩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각기동대의 도쿄는 블레이드 러너에서처럼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뒤섞이면서 국적이 사라진 무국적의 도시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헤테로폴리스로 그려진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 레이첼은 판단 내리기 힘듭니다. 1982년 블레이드 러너를 만들었을 로스앤젤레스와 실제로 블레이드 러너 속의 2019년이 된 지금의 로스앤젤레스의 모습과 1995년 공각기동대를 만들었을 때 도쿄와 그때로 25년이 흐른 현재 도쿄의 모습이 얼마만큼 일치하는가도 이들 도시가 헤테로폴리스로 나아갔는가에 대해 판단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년에 도쿄를 가보았습니다. 올림픽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뀌어서 세 번째 방문인 시부야에서 길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뀐 도쿄가 미래의 도쿄라는 느낌보다 도리어 일본이라는 국적을 꼭 찍어놓은 듯한 일본 도시의 느낌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각기동대가 좋은 작품이지만 일본인들의 호들갑에 이제는 반감이 좀 드네요. 이제 끝으로 달려가네요, 레이첼. 제가 처음 블레이드 러너를 보았을 때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더니즘 건축의 재료를 대표하는 유리를 깨고 돌진하는 레플리칸트 조라의 모습이었죠.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블레이드 러너에서 유리창을 깨는 장면을 통해 모더니즘에 반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운용한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멍청하기 시리. 그럼 이제 리들리 스콧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레이트 모더니즘을 블레이드 러너에서 추구했나요?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인가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었나요? 당신도 포스트 모더니즘을 생각했겠죠? 로스앤젤레스에 비해서는 그래도 역사가 있는 시카고와 뉴욕에서 이 영화를 찍고 싶었다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보자고요. 블레이드 러너는 캘리포니아의 그냥 반짝이던 새로운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의 기원을
고대 마야의 도시로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브래드버리 빌딩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르네상스 건축의 이미지를 더해 세트로 로코코 그리고 아르누보와 아르데코 건축의 이미지를 레이어합니다. 그러면서도 영화 속에서 고대 마야를 모티브로 한 애니스 브라운 하우스를 로케이션하고 또 고대 마야 피라미드의 레이트 모더니즘을 레이어한 타일의 회사로 고대 마야의 원본 모델을 계속 사본의사본화 과정을 이어갑니다. 즉, 블레이드 러너 속 로스앤젤레스는 현실의 새로운 도시가 아니라 고대 마야로부터 현대 레이트 모더니즘까지 모두 레이어를 통해 사본화 과정을 거친 인간의 모든 역사가 깃들어져 있는 도시가 되는 겁니다. 즉, 블레이드 러너 속 로스앤젤레스는 2019년 시점으로 보면 미래가 아닌 과거를 담은 포스트 모더니즘 공간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일을 정말로 리들리 당신이 해낸 건가요? 블레이드 러너에서 개프 역할을 한 에드워드 제임스 올모스는 등장할 때마다 종이 인형을 접습니다. 이분은 아페이가 최고의 미드로 뽑은 배틀스타 갤락티카의 주인공인데요. 블레이드 러너 감독판에서는 오리지널판에는 없었던 데커드 꿈속의 유니콘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사실 리들리가 톰 크루즈와 함께 찍은 레전드의 유니콘 장면을 그냥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리들리는 뜬금없이 맨 마지막에 개프가 접은 유니콘 인형과 연결하여 데커드의 유니콘 꿈이 진짜가 아닌 심어진 가짜이며 그가 복제 인간이라고 제멋대로 해석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감독판으로 리들리는 욕 엄청 먹고 이제는 블레이드 러너가 명작이 된 것은 리들리 능력 덕분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건축뿐만 아니라 1960년대 후반부터 모든 인문예술 분야에서 전방위로 나타난 문화 현상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을 알린 효시록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마존의 원주민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레비스트로스는 인류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읊어대는 서구의 현대 문명도 결국 우연의 결과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연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블레이드 러너 같이 우연으로 이와 같은 작품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적 아닌가요? 아페이. 드디어 블레이드 러너 분석을 올킬했습니다. 아싸! 이제 블레이드 러너 콘텐츠는 쫑을 냈습니다. 아페이, 수고했어요. 이제 다음 콘텐츠는 르꼬르비즈의 작품들을 하나씩 분석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콘텐츠 봐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카프 채널의 레이첼과 아페이였습니다.